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월드컵. 자, 20일 유럽중앙은행에서 자산 매입하고 돈 풀어버리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답니다. 그리고 7월과 9월에는 금리도 올린대요. 자,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조, 이런 우려감에 따라서 간만 미국 증시도 흔들렸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오장이 되어서도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죠. 네, 여기에 강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 투자 심리도 많이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만큼 우리 시장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그래도 좀 선두를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는지 대진표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선택된 8개의 특징주 그 대진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8강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이 명문과 자재들의 대결이군요. 삼성그룹의 대표주자, 국내 증시의 대표 종목 바로 반도체 삼성전자대, 이에 못지않게 사실 좀 묵직한 종목이죠. 2차전지 배터리의 삼성 SDI, 화끈한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네, 2라운드는 한화시스템 그리고 DL이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위성과 카메라 이렇게 엮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전기차랑도 좀 이슈가 엮이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DL 이번에 인수 효과의 강세를 나타낸다는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보시죠. 자,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TK케미칼과 SK가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인해서 부각이 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 금지로 화제를 모았던 플라스틱 관련주 TK케미칼 대 가스대란으로 바짝 치고 올라온 SK가스의 대결이 오늘의 3라운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피런티어, 인포뱅크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좀 약한 시장 속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상용화 기대감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목도 오늘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결을 구체적으로 펼쳐보기 전에 오늘은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사실 올 한해 내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반전을 일으킬 만한 중요한 트리거, 뭐가 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사실 요즘에 전쟁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 내내 언급됐던 뭐 미국의 CPI,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테고, 네.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수급 부담도 이어지고 있고, 사실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네. 반전을 좀 일으킬 만한 중요한 트리거, 어떤 거를 눈여겨보세요? 어제와 동일한 질문. 닭이 먼저겠습니까? 알이 먼저겠습니까? 닭이라고 닭입니다. 하죠. 제가 네. 그 이야기 중에서 전쟁이라고 봅니다. 전쟁. 예, 올해 2월 14일에 이제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올 상반기죠. 6월이니까 다 상반기 네. 동안 전쟁 이슈 관련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지구상에 있는 글로벌 정세가 네. 상당히 악화된 건 좀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예, 근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전쟁이 정말 일단 끝내야지만이 이제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고 고유가, 고물가가 네. 일단은 시장에 일단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실은 이건 누구도 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뭐 전쟁 끝나도 어느 정도는 이어진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주는 이제 경제 생태계가 너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네. 지금 주가가 계속 양치기 손이 되었어요. 네. 뭐 2차 전지 올라오고 반도체 올랐다가 계속 왔다가 다 좋다고 했다고 다 떨어져 지금. 맞아요. 예, 뒤돌아서면 지금 이상형 월드컵을 오늘 딱 시청하신 분들이 예. 그 종목을 봤으면 다 떨어져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정말 요즘에 많이 말하는 게 얼마 전에 그때 팔걸, 예. 좋았을 때 팔걸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고금리로 들어갈수록 더 심해질 거고 또 개인 또 투자가분들이 또 많이 또 증시를 이탈할 가능성이 또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뭐 가는 대로 뭐 제일 짧은 코스만 보더라도 다음 주가 네. CPI 나오지만도 중요한 건 다음 주 금요일이 미국 선물하고 옵션 만기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계속 있습니까? 다음 주가 사실은 제일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이라고 저는 봐줘요.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계 부채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압박을 들어오면 우리나라 건설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오는데 건설 지수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건설에 관련된 뭐 가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재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아니 악순환이 계속 될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네. 순환적으로 좋아졌다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지켜보되 펀더멘탈이 좋은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을
떨어지더라도 그 종목을 계속 유심히 관찰하면서 네. 진입 구간을 설정해서 분할 매수 시점으로 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계속 한 달이나 서클로 계속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또 뭐가 올라올지 이제는 원전이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 30% 빠졌으니까 이제는 또 올라와야죠. 그 다음에 풍력했죠. 네. 태양광 했으니까 이제 원전이 또 나오겠죠. 요즘에 정확한 패턴이 좀 네. 돌아갑니다. 계속. 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똘똘한 우리 스마트 우리 또 개인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번의 매수보다는 네. 분할적인 시점에서 이렇게 오늘 좀 사고 내일 좀 사고 이렇게 하면서 분할해서 평단가를 맞추면서 진입 구간을 들어가고 뭐니 해도 고유가 시대에 있는 예. 정유주입니다. 아. 예, 그리고 금리는 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주는 자기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는 꼭 하나 정도는 챙겨가셔야지 이 빨간불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또 기폭제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쟁을 좀 맞춰야 되겠고 이렇게 답답한 시장 상황 당분간 이어질 텐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힌트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 ECB 쪽에서도 좀 단행을 하게 되면서 이 긴축 움직임에 대한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여기 아까 말씀하신 뭐 전쟁도 있고 지금 악재밖에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나마 좀 희망을 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희망이요. 네.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증시의 악재가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아,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바닥이 없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악재들이 지금 다 시장에서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호재 같은 경우도 재료가 소멸되면은 주가가 빠지듯이 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재가 다 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증시는 바닥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지금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나가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희생 그리고 시간은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다행이라고 하는 점은 더 이상의 악재가 나타날까라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다. 혹시나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코로나 때도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던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은 예상하기 힘들다. 다만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의 시기는 좀 네.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 선물지수도 이제 보니까 이제 추세를 좀 계속해서 하방 추세를 타면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일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면 제가 볼 때 한 11,500포인트까지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아래 하방 구간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CPI 지수도 뭐 예상치가 상회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지표가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CPI 같은 경우에 이 인플레이션 하락이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상회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의 그 하락이 아직도 멀었다. 그렇죠.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물가 계속 올랐으면 긴축 더 바짝 해야 되겠네 이렇게 네,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또 이제 긴축도 바짝 하게 되고 주식시장도 안 좋아질 거고 예. 거기다가 이제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쇄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야기 잠깐만 들어도 정말 아찔해지네요. 네, 네, 아찔하죠. 답답하네요. 네, 맞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잡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네. 파월도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제 양적 완화를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실컷 이제 풀어놨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연준의 그 탓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야 이거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미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이제 파월 형님이라고 했는데 형님은 좀 억울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네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원하게 뭐 하려고 해도 사실 다 장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잡기 위한 그런 시기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 섹터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도 섹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이 굉장히 강하게 잘 갔잖아요.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도 동시효과 상황 지켜봤을 때 보시면 모트렉스나 인포뱅크가 이미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20%,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한 15% 떠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물론 이게 눌려서 다시 갈 때도 있지만 그때 장 초반에 강도를 조금만 체크를 하시면 오늘의 주도는 자율주행에 있구나.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웬만한 자율주행의 그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이제 양봉으로 장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그럴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3%에서 5%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접근으로 지금 시장을 좀 주도주를 찾는 그런 시장 접근을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훈련은 네.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불가능한 것도 절대 아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키워드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말씀드리는 거 거래량. 네. 거래량도 항상 체크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캠시스도 이제 거래량 크게 터트리면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오늘 결국에는 장 초반에 지켜보시면 윗꼬리를 달고 빠졌단 말이죠. 네. 지금은 빠져서 시가보다는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장 속에서도 그 수익권을 주는 종목은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시장에서 수익을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상황은 워낙에 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앞으로 반전을 일으킬 만한 트리거는 뭘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8강의 1라운드 구체적인 종목들의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1라운드 대결. 정말 워낙에 유명한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대 삼성 SDI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또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여러분의 선택도 기다려 보겠고요. 자, 삼성전자와 삼성 SDI 이거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최일호 전문가님 어떤 선택이실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종목은. 없습니까? 왜냐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수의 기본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어쩌면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할 말이 없죠. 그냥 이거는 뭐 누구든지 초등학생도 물어봐도 어느 회사 좋나 삼성이 좋다고 하겠지 않습니까? 네. 둘 다 삼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자요? 저는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삼성전자였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네. 이제 고르기가 부담스러운데 저는 SDI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삼성 SDI입니다. 애들도 삼성전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애들도 삼성전자.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자, 궁금해지는데 최일호 전문가님 일단 삼성전자 단호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나라의 시총의 20%를 차지합니다. 네. 389조. 셀러올 수 있겠습니까? 기계도 돈 못 셀럽니다. 잘 나갈 때 거의 30%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 2분기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지금 영업이익만 지금 세상 최고치랍니다. 78조 6천억 정도 나온다고 네. 하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이렇게 강한 또 매출액을 또 나올 걸 예상하기 때문에 또 그중에 또 70%가 또 반도체랍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이라든지 이쪽이라 생각했는데 전자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70%가 영업이익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이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주가들이 다시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P3 공장들이 지금 준공되고 P4가 지금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네. 네, 땅을 파고 있어요.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땅 그렇습니까? 파고 있습니다. 굴착기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디램 값도 낙폭도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그는 네. 이만저만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주가는 7만 원 가기 힘들어요. 예, 이거는 진짜 힘들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성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전자에게 한 표를 네. 주는 게 우리 국민으로서 주식에서 예. 돌입니다. 돌입니다. 나왔습니다. 나와요. 예, 돌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한번 봐주고 왜 SDI를 왜 선택 안 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역대급 실적이고 뭐 좋다 이제 괜찮다 하는데 또 신저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제일 힘든 게 왜냐하면 사실 삼성이 영업 실적 내는 날은 그냥 다 지금까지 다 떨어졌어요. 네. 이게 부르면 왜 전날 팔아야 돼요. 전날 그날 사야 돼요. 꿀팁, 살려면 꿀팁. 예, 영업 실적 나온 날 공개가 공시 나오는 날 무조건 그날 사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좀 약간 징크스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는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고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기대치가 워낙 선선반영이 다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선선반영. 예,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논한다는 거는 예. 그냥 초등학교 애한테 어느 정도 뭐가 좋냐고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컨센서스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없는 게 지표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좋아질 거다. 향후 한국을 위해서 글로벌 그냥 주도권을 잡는다. 이거 어찌 보면 강한 상승적인 부분만 항상 표출하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필수고 아까 뭐 자율주행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반도체 지금 이 안에도 반도체가 몇 개 들어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지고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필수품 집에 있는 티슈와 동일하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 그래서 소비재 제품처럼 이제는 갈 거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각형 배터리로 지금 대체되는 상황이 있지만 네. 일단은 배터리 시장은 계속 변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SK온도 있고 그다음에 LG 엔솔도 있고 아, 그 경쟁 구도가요. 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잘 생태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 삼성 SDI도 워낙 잘 만든 회사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민주는 아닙니다. 민주는 아닙니다. 일단 한 표. 알겠습니다. 네. 아니지만, 자,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초등학생도 삼성전자를 택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삼성 SDI를 선택해 주신 김영우 전문가님 비초등학생이시군요. 아, 네. 국민학생, 국민학생. 아, 국민학생. 선택 이유. 네, 그 예. 세대는 아니고요. 네. 아무튼, 네. 제가 삼성 SDI를 고른 이유는 삼성전자는 사실 삼성전자가 기업이 망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거의 없지 않을까요? 희박하죠. 그렇죠. 정말. 저는 그 삼성전자가 무너질 그 확률은 한국이 이제 무너지는 무너질 정시가 확률, 무너질 네, 확률. 부도가 날 확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삼성전자는 그냥 결국에는 지금 기간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10만 전자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서 네. 미나앵커님 그거 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투자를 해서 기간적으로 지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계좌가 물려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지금 길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이. 근데 그리고 정말 많이들 갖고 있으니까 서로 공감도 많이 하는 거겠고요. 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를 결국에는 월봉으로 보시면 네. 내가 이걸 왜 10년 전에 안 샀을까?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10년 전에 한 15,000원대에서 놀다가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 6만 원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고르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뭐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고 단타 칠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한국과 같이 가야 될 그런 기업이고, 반도체 산업,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 가시면서 그냥 배당을 받으면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냥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축처럼.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아까 실적 얘기도 하셨는데 1분기 실적도 굉장히 또 어닝 서프라이즈였잖아요. 예. 근데 2분기 실적도 그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한국 증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글로벌 증시와 함께 이 주가를 같이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좀 우리 전반적인 증시가 살아나야 또 삼성전자 살아나고 삼성전자 또 살아나야 전반적인 증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종목 개별적으로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랐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삼성과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협력을 좀 크게 했잖아요. 삼성 예. 전기. 네. 전기가. 근데 삼성 전기만 볼 게 아니라 또 삼성 SDI도 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삼성 전기와 카메라 모듈, 뭐 지금 기사로는 이제 5조 원 정도로 나왔는데 5조 원이라면 전기차 1,000만 대 정도 수량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단일 계약 체결이 된다면 삼성 SDI와도 거래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테슬라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그룹과의 테슬라의 그런 협력,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의 그런 상생에 대한 그런 캐파가 점점 커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삼성 그룹과의 파트너십이 좀 공고해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가 전기차 섹터에서 수혜를 무조건 많이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도입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지금 이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저는 많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 K배터리나 아직 기업들도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삼성가에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올라왔는데요. 국민 주식이 되어버린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는 앞으로의 좀 테슬라와의 합작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선택해 주셨는지 궁금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기대를 모은 1라운드의 대결인데 삼성전자가 가져갔습니다. 54% 득표하면서 삼성 SDI 상당히 선방했는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4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옆에서 김영호 전문가님이 이렇게 고개를 도리도리. 되게 도리도리 하셨어요. 네. 이 삼성 SDI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렇게 아, 네.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같은 그룹 내 아버지랑 만나가지고 하필. 네, 너무 아들과 아버지의 네, 싸움이었네요. 너무 강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예. 네, 그럼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테슬라와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제 원통형 배터리 업체를 언제든지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파나소닉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지금 개발 중이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 SDI의 이 원통 배터리가 추후에 더 테슬라에 추가 납품이 될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목표가는 삼성 SDI 70만 원 보고 있습니다. 70만 원. 네.
아, 알겠습니다. 삼성 SDI 7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올라가는 종목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부터 8강의 2라운드 대진표 보겠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요즘에 뭐 K방산 워낙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방산주 한화시스템 대 대림 DL의 지주 회사입니다. 그룹주. 그러면 한화시스템 대 DL 2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그 승자를 가려보도록 하죠. 네, 한화시스템 대 DL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종목 선택해 주시죠. 이것도 좀 어려운 선택이었는데요. 네. 저는 하나시스템 같습니다.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이요? 예. 자, 조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예, 종목이죠? 아까도 뭐 우리 주제가 또 비슷한 거예요. 전쟁 관련되기 때문에 네. 하나가 올해 그냥 뭐 생일 맞이한 거예요. 아하. 예, 재수 진짜 좋은 거죠. 이 시대와 흐름을 그렇죠. 잘 만든 기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DL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DL에서 앞으로 더 나갈 때 방향성이 더 좋지만 네. 지금 일단은 당장 요즘 지금, 트렌드가. 예, 트렌드가 일단은 수익을 빨리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회원님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나 시스템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세히 좀 이유 좀 들어볼게요.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네네. 한화 시스템을 일단 사각으로 올리게 됐는데, DL. 사실 국내 지주회사들 고질적인 약간 저평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걸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의 지주 회사들은 굉장히 네. 약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가치가 계속해서 이게 쪼개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의 시스템도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처럼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처럼 이제 지주 회사의 힘을 좀 실어주는 쪽으로 가야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헷갈리지 않고 그냥 네. 그 회사만 뚝심 있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DL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지금 리포트도 오늘 나왔어요. 네. 이거의 시가총액 뭐 3조 원 정도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만큼 그 영업이익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프타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어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했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크레이튼에 편입된다는 효과 그리고 폴리부텐 PB 경쟁사가 지금 파산 신청을 했어요. 아무래도 경쟁사가 지금 파산 신청을 하다 보니까 반사이익 받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기대를 해봤을 때 결국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지금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DL도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저는 하나 시스템을 고른 이유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스케줄 매매, 누리호 스케줄 발사가 매매요. 있잖아요. 네, 그렇죠. 15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3거래일 남았나요? 네, 3거래일 후에는 이제 바로 진행이 되는데, 예. 이때 지금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아마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바짝. 네, 맞습니다. 뭐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한국 항공우주도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한번 쉴 줄 알았더니 안 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방산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재료가 굉장히 큽니다. 그 두 개들은.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하나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그 우주 항공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남아 있어서 예. 그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 뭐 AP 유성이라든지 아니면 제노코, 뭐 인텔리안테크 이런 애들이 네. 있거든요. 네. 인텔리안테크 보니까 아까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애들을 기회다. 잡아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빨리 수익 실현하고 확 나와야 오를 된다. 때요. 네. 네. 맞습니다. 저번 누리호 발사 때 딱 전날까지 당일까지 오르다가 이제 시간으로 다 빠졌죠. 그렇죠. 쏘자마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제 쏘기 전날이나 네. 그냥 당일 오전에 한 템포 빠르게. 네, 수익 실현 내어주는 구간에서 바로 나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일단은 타이밍이 굉장히 서로 중요하겠네요. 눈치 싸움 많이 볼 것 같아요. 많이 보겠죠. 저번에 이제 당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언제 팔까? 네.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네. 끝까지 도박으로 가져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조금 더 수익 보자. 네, 조금만 더. 맞습니다. 이건 성공을 할 거야 하면서 네. 다음날까지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상장 폐지할 때 원래 예. 주가가 2배 팍 올랐다 빠지는 거 그렇더라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박이 이제 마지막 하나 같은 희망 가지고 네, 우리가 잭팟 어릴 때 터지게 되는 50원짜리 동전 하나 남았을 때 오락할 때 이 판은 더 넘게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지금 네. 대한민국 정서상.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유념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뭐 정리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 이제 핫따라고 하자 하한가 따라가기 해가지고 또 다음날 반등 나올 거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리스크 굉장하죠. 저는 결국에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한 번에
좀 크게 다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 전 유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네. 그 스케줄 매매에 따라서 한번 하나 시스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이 네. 한화 시스템 물론 기대감 받고 있는 건 이제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네. DL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만 봤을 때 3분기에 1,200% 넘게 오를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 실적 강조해 주셨잖아요. 자, DL은요, 지주회사지만 원래 건설회사예요. 그냥 대림, 이 편한 세상 아시죠? 아, 네. 꼭 이렇게 해야지 다들 웃으면서 네. 이야기하시니까. 왜냐면 화분에요. 주식은 되게 쉽게 설명하면 돼요. 예. 지금 우리 합정역 앞에 지금 보건다리공사 지금 DLEA시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머리 뒤에 보이는 국회의사당 예. 1975년도에 제가 태어날 때 그때 만들어진 대림이 만드는 네.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다리 만들 때 1966년도 전쟁 전에도 만들었었고 그다음 경보수도로 만들었고 대림이 대림 관계자세요? 자 대림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건설업계 현황을 봐야 돼요. 예. 제가 왜 민간 업체를 주도하는 기업보다는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에서 국가 주도, 국가에서 수주를 내는 종목들이 단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IMF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네. 경제라는 것은 항상 흘러갔던 과정을 한번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요. 되풀이가 네. 되니까. 그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지금 LG건 뭐 GS건설이라든지 뭐 여러 현대건설 되어버리면 뭐지 하면서 어찌 보면 이게 매칭이 안 되지만 이런 기관이나 광급공사들 예. 국가 주도로 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풀어갈 때는 건설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면 그 건설에 있어서 어떤 건설에 들어갈 거냐, 네. 지방 소형 중견으로 들어갈 거냐, 이런 건설에서 들어갈 거냐. 그래서 그걸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화학도 있겠지만 네. 주요 포인트와 지분의 그거를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렇죠. 일단 압도적으로 건설이다. 일단 건설이 높고 원래 지금 세대 전환이 되면서 이제 부모님 때는 건설이었지만 할아버지 예. 때 건설이 지금 이제 화학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추세지만 그 추세가 지금 뭐가 맞지 않고 역행하고 있는 부분도 좀 많지만 네. 저는 지금 이번에 미국의 TPC 파산으로 인해서 이제 PB 수출이 반사수혜적인 부분도 자신이 일으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부분에서도 참 높게 평가하고 지금 DL이 상당히 이렇게 관심이 떠오른 종목 업종이죠. 업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책 수혜주도 무조건 맞기 때문에 국가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아는 모든 건설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DL이 대부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서 그러니까 대림이라면 다 아는데 DL이라면 또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래서 그 부분 해서 제가 아까 전에 이편한 예. 세상 이야기했던 게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종목 선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DL이죠. DL이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의 트렌드. 일단 두 분의 선택은 한화 시스템으로 모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역시 핫한 종목이네요. 한화 시스템이 80% 득표로 4강 진출을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DL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지금 DL 같은 경우는 화학주로서 지주사가 이제 화학에 좀 반영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계속 이상형 홀드코도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목표가는 85,000원을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광급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업에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업은 뭐니 뭐래도 영업이익이 일단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DL 목표가는 85,000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한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3라운드 대결입니다. 플라스틱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었던 TK케미칼과 함께 천연가스 대란으로 인해서 SK가스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3라운드에서 승부를 가려보겠습니다. 네, TK케미칼 대 SK가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골라주시면 좋겠고요.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SK가스 골랐습니다. SK가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가스입니다. SK가스로. 네, 가스로 TK케미칼이 조금 소외가 됐는데, 자, 그럼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네. 지금 TK케미칼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배당도 잘 안 주고 막 그래서 주주들의 원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젠가 그런 기사도 나왔던데, 네네. 그럼 오늘 퍼포먼스 자체는 좀 좋았는데, 네. 이런 주주들의 불실이 좀 발목을 잡는다고 보신 걸까요?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 예. TK케미칼은 오늘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주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은 뭐 기업
전략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그런 주주에 대한 그런 친화 정책이 많이 무시되고 있다. 그런 네. 저도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 지금 터치스크린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원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페트 네. 수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기업이에요. 그리고 SM그룹에 지금 인수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폐플라스틱을 다시 분해하는 그런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시장의 수요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TK 케미칼이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기술력을 좀 계속해서 상승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TK 케미칼이 지금 오늘 오른다라고 명분을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른지 왜 오른지는 잘 왜 모르겠어요. 하필 오늘인지.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 상승세면은 사실 뭐 개인이 이거를 끌어올린다라고 하기에는 좀 알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네. 거래량이 강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래량이 나오려면은 개인들이 이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 지금 뭐 매집을 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자, 어쨌든 이 TK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얘기지만 SK가스는 결국 그겁니다. 지금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LNG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대체가 될 수 있는 게 LPG다라는 그런 시장 상황 때문에 SK가스는 좀 부각을 좀 단기적으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SK가스 골랐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죠. 자, 일단은 뭐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 거론도 하기 싫어요, 사실. 왜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주가 증가 수익 비율이 한 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H&M을 8천억에 일단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는 4천억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구조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어찌 보면 복합적인 상황이에요. 다른 회사 지분이 예. 계속 늘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소액 주주에 대한 어찌 보면 그런 거를 아예 무시하고 회사 자체 볼륨 사이즈라든지 회사 SM이란 그 회사 그룹에 어찌 보면 상징적인 어찌 보면 캐파만 키워나가는 어찌 보면 그런 그 바지거든요. 예. 아주 좀 약간 우리가 개인 투자가분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 주가만 오르면 되지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폭락했을 때는 그 누구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잘 됐을 때와 못 됐을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명분과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어떤 제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네. 그런 종목이 있고 오늘 올라갔구나. 그래도 이 와중에 시총 11번부터 20번까지 다 떨어지는 와중에 올라갔구나. 그냥 그거로서 만족하면 되고요. 네.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말이 필요 없죠. 에너지, 고유가. 그렇습니다. 네. 어. 환경에 아예 지금 뒷받침을 해주네요.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상당한 지금 에너지에 관련된 게 우리 어찌 보면 그 나라의 국가의 어찌 보면 힘이라고 봐요. 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원전이나 풍력, 그다음에 뭐 태양광이나도 수소로 계속 전환하면서 그걸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앞으로 E1이라는 가스하고 똑같이 네. 계속 꾸준히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 뭐 전고점 50이 좀 뭐 고점까지도 거의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스하고 정유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그냥 탑티어, 그냥 티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티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네. 너 아파트 있니? 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예. 왜 아파트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 왜 정유주하고 가스주가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에너지주는 꼭 하나 가져가시라고 네. 제가 팩트로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 환경 속에서 꼭 갖고 있어야 할 종목 중에 하나가 SK가스 이런 에너지 관련주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SK가스 두 분이 모두 골라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시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SK가스가 역시 승기를 잡네요. 59% 득표하면서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TK케미칼 거론도 하기 싫다고 최인호 전문가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보건 기업적인 분위기 봤을 때는 네. 우리가 개인 투자가분들이 들어갔을 때 구조를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주란 것은 내가 하나의 조각을 가져가는 거. 피자 말하면 하나의 조각이기 때문에 조각을 먹을 때도 네. 이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투자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 투자의 방향성을 제가 알려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불확실한 종목이에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래서 제가 가격도 5,800원 그냥 오늘 그냥 거의 네. 가격이라고 제가 아. 이불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예. 그냥 그 정도다.
이것도 많이 올랐다.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서. 예, 5,8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TK케미컬 방향성을 좀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겠습니다. 5,8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SK가스가 되겠습니다. 4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어제부터 좀 핫하게 달아오르고 있는 종목군이죠.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끼고 있습니다. 퓨런티어와 인포뱅크의 대결. 바로 4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제가 어저께 왜 나무가를 올렸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닭을 잡으라고. 네. 어제 오늘 다 영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대해 주셨던 퓨런티어. 그건 시청자분이 뭐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에게 저 뭐라 하면 네. 괜히 이상한 글 안 올라가 되죠? 싶어서 제가 네. 못하겠고. 네. 아니 제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제 좋은 종목들을 발고 이제 이야기를 할 네. 때는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네. 귀담아 들어주시라. 예. 퓨런티어 오늘 올랐습니다. 예, 네, 서포트 골라주시고. 예, 이 연타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도 계속 자율주행 관련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카메라 렌즈 관련되고 계속 이슈가 대기업 발부터 시작해서 테슬라로 시작해서 삼성전기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장비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태계를 한번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고, 네. 저는 다시 한번 더 오늘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퓨런티어를 한번 재도전. 소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네, 뭐 나무가를 전 대변을 해드리고 싶은 게 나무가도 오늘 네. 같은 시장에서 5% 정도 올랐다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올라서 빠지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나무가 치고 갈 와 나무가 너무 힘듭니다. 예. 네. 아, 뭐 퓨런티어에 비하면 예, 지금 예. 살짝 아쉬운 뭐 그런 일단 뭐 부분이 나무에는 있어요. 잠깐 제쳐두고 퓨런티어와 인포뱅크로 집중해 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제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도 섹터가 일단 자율주행으로 잡혔죠. 네. 그래서 웬만한 자율주행 종목들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퓨런티어를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잘하셨습니다. 말씀 이어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 공정 장비, 카메라 자동화 공정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 예. 어떻게 본다면 이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좀 핫하고 트렌드한 그런 종목이었어요. 네. 자, 어제만 이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같이 이제 지분 가치가 연결된 그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퓨런티어가 상장을 할 때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한 10%대 상승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한 2월 23일일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매매에 대한 그런 이 접근법, 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있는 회사를 미리 알아놓으면은 네. 한 3거래일 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매집하고 상장하는 날 이 기대감에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이게 하나의 또 이런 장 속에서도 네. 또 수익이 챙길 수가 있다. 투자의 팁.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아무튼 이 퓨런티어의 그런 핵심 센서, 생신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라이다의 그런 성장은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IPO를 했을 때 고평가가 한창 되고 있는 그 IPO 시장 분위기 속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예. 뭐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나무가라든지 그런 종목과 비교를 했을 때 고평가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그 성장성, 기대감에 어차피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 퓨런티어는 그만한 기술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퓨런티어 좋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근데 인포뱅크가 당장 오늘은 좀 더 강하지 않아요? 자, 그때 인포뱅크 한번 설명 제가 그때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음. 이게 원래 하는 주업은 원래 기업 매칭입니다. 내 핸드폰에 뭐 키움증권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자 오는 메시지. 네네. 그 해주는 원래 회사예요, 원래서. 그래서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수익률의 98%가 통신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판가가 98% 들어가요. 오. 그 수익이 다시 크진 별로 않아요. 이득이 많이 안 이득이 많지 되겠네요. 않죠. 근데 이제 지금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일단은 지금 괜찮기 때문에 자율주행 지금 실험 운행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포뱅크는 원래 처음 했던 이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아예 그냥 패턴은 그냥 바톤을 넘겼다고 그냥 봐지는 게 어찌 보면 예. 더 바람직하고요. 네. 일단은 자율주행 지금 관련된 주가들도 계속 움직이니까 일단 인포뱅크는 이제 요쪽 사업을 더 크게 보시는 게 더 자율주행이요? 자율주행 쪽으로 더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일이 뭐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율주행이 우선이다. 예. 근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비입니다. 네. 장비. 일단은 테스팅 공정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렌즈에 일단은 모듈을 만드는 거를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나무 같은 데도 왜 이 회사 거를 써요? 프론티어의 기계를 써갖고 네. 만들거든요. 오. 그래서 같이 보면 자기 협력 회사예요, 저 둘이 서로 간에.
그래서 협력회사끼리는 누가 좋고 나쁘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닭이냐 뭐냐 알이냐 먼저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기업은 마지막에는 장비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규모가 크고 비싸고 빠뜨릴 수 가격차 없고. 그리고 매출액이 더 높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일단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 퓨런티어로 일단 모아진 상황이고 그러면 시청자의 선택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도 마찬가지군요. 퓨런티어가 68% 가져가면서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인포뱅크도 이제 자율주행이랑 엮이게 되면서 앞으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인포뱅크 관련해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인포뱅크는 다음 매물대는 한 22,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저는 테마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퓨런티어를 자율주행 쪽으로 더 실질적인 눈여겨보면서. 기업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자율주행의 주도 섹터가 될 때 끌어올리기 쉬운 애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고 그냥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인포뱅크는 2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퓨런티어가 되겠습니다. 4강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국내 증시 대표주인 삼성전자 대 요즘에 정말 핫하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방산주 하나시스템의 대결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나시스템 두 종목 모두 큰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랑 하나시스템 어떤 종목일까요? 참 어렵네요. 어렵죠. 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생일을 맞이하는 저 하나 진짜 너무 잘 나가는 하나입니다. 트렌드가 근데 너무 지금 딱 그렇죠. 맞아서 또 삼성의 또 이 매출액과 또 가히 또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다 지수를 움직이는 어찌 보면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최노 전문가께서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김영호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전문가님. 네. 뭐 하나 시스템 가야죠. 자, 두 분의 의견 좀 엇갈렸는데 그 자기 주장 확실히 들어볼게요. 네. 근데 저는 지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제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제가 이게 기업을 두드라면 저는 하나를 보고 작년은 효성이었었어요. 네. 효성이었는데 정말 엄청났죠, 작년에 엄청났죠. 효성은. 그게 기업마다의 흐름과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잘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데 사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특히 군사적인 근데 지금 하나시스템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공장은 되게 작아요. 구미에 있어요. 구미에서 이렇게 대부분 만드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군수 물품에 관련된 이제 통신 장비라든지 레이더는 관련된 제품도 많이 만들고 아무튼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방위 산업체에 관련돼 있는 어찌 보면 국가 납품하는 데서 상당히 좀 높게 좀 평가하고 있고요. 예. 또 수출 기운도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바이어들이 지금 의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2분기 78조 6천억, 78조 6천억이라는 또 사상 최대의 또 실적을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또 큰 또 전자 우리 또 특히 D램 우리 또 이게 반도체 관련됐을 때 한번 이슈를 한번 크게 네. 올릴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가져가고 버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닐지언정 언젠가는 다시 한번 실적이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거다. 지금이 이런 아니라 조만간에 말씀이실까요? 나와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네요. 시청자분들 멀지 싫어하십니다. 않다. 예, 멀지 않죠. 예, 멀지 멀지 않죠. 네, 않다. 예, 그렇죠. 6월에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번 네.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네. 7월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게 되겠다는 뭐 생각. 폴더블 폰 이번에 8월에 출시되는 것도 좀 영향을 줄까요? 폴더블폰이요. 지금 네. 중국의 샤오미도 만들고 다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폴더블폰보다는 저는 한지 쪽에 또 무게를 좀 더 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 삼성폰의 부품 회사들을 좀 더 크게 네. 보고 오히려 부품 뭐 왜냐하면 회사.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은 70%가 일단은 그거에 D램이에요. 네. D램이 영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삼성전자 네. 워낙 뭐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부분이 냉장고 그렇게 팔아서 70% 나오지 않아요. TV 맞습니다. 팔아서 이게 그 점을 좀 예. 이야기해요. 아, D램입니다. 알겠습니다. D램. 네. 예. 자, 그리고 김영호 전문가님, 네네. 하나시스템 스케줄 매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강한 이벤트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만큼 강한 이벤트고, 이 지금 그런 시장 속에서 이벤트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매매들을 저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확실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하나 시스템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시스템은 물론 항공 쪽에서도 지금 브랜드 평판 2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방산 쪽에서도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다기능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전투 체계, 솔루션 같은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방산과 우주항공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더블 제로가 지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답장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율주행을 보라. 네. 하면서 이제 단기로 대응하라고 이제 했는데 단기냐 장기냐 왜 헷갈리게 하냐 그런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말씀이네. 네, 인포뱅크가 테마주로 봐라, 테마주. 네, 테마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장기 투자로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퓨런티어 같은 애들을 장기 투자, 실질적으로 이 산업들을 장비를 주도하는. 이제 제공을 하고 네. 실질적으로 산업을 바꿔 나가는 애들한테 장기 투자, 퓨런티어 이런 애들한테 장기 투자를 하시고 인포뱅크 같은 애들은 테마성이다. 딱 말씀드리지만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으로 다음 결승 진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은 삼성전자로 됐습니다. 65% 득표를 하면서 삼성전자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네, 하나 시스템 김영호 전문가님 네. 전략 세워주세요. 오늘 삼성전자 주주님들한테 많이 혼나네요. 이거 쉽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목표가 일단 18,000원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오늘 진입을 하시더라도 이제 한번 그 누리호 발사 전에는 한번 뺐다가 다시 봐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누리호 전에 뺐다가 다시 들어가야 이런 말씀까지 주셨고요. 목표가 18,000원입니다. 삼성전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가스주인 SK 가스 대 자율주행. 둘 다 뭐 요즘에 좋은 종목들입니다. 퓨런티어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종목 골라주세요. 집에 가스 쓰시죠? 네. 가스 밸브 잠가버립니다. 그만큼 가스는 에너지는 네. 지금 시점에서 제일 우리 시청자분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어찌 보면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상승폭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이 에너지 관련주는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꼭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율주행은 내일이고 모레고 내년이고 충분히 또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올 연말까지 똑같이 봤을 때 한 주를 딱 샀을 때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갔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SK가스를 네. 올리는 거고 나는 뭐 내일이라도 팔겠다 하면 그냥 프론티어를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필요한 SK 가스 골라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퓨런티어 가겠습니다. 퓨런티어. 그렇습니까? 네. 어제와 두 분의 의견이 좀 약간 엇갈리는 듯한 그러네요. 인상인데 자, 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설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문제점으로 올 뉴스도 계속 나오니까 워낙 가스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예. 지금 화물 연대들이 지금 계속 농성을 부리면서 지금 예. 올 스톱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원하고 SK가스는 단 한 번도 노조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잘 이어졌는데 혹시 그는 파업 노조에 관련 노심초사 좀 오히려 더 겁을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리고 가스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뭐 부탄가스, 식당 같은 데 가면 다 프로판가스 다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스의 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겹살집 가면 네. 고깃값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어찌 보면 제일 기본 베이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전쟁 이슈가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에너지 섹터는 무조건 이렇게 우상방을 치면서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크게 급락을 되지 않다는 그게 또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슈적인 부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나가겠지만 그래도 조금 하락폭 조정폭은 있겠지만 지금 가스라든지 에너지 조정폭이 없어요. 잠시 오늘 약간 하락에다 다시 또 반등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주가는 항상 언제든지 내가 수익선을 유지를 하면서 가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팔아야 되는 게 주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거는 일반 개인 투자가들은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SK가스가 더 훨씬 유리하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퓨런티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좀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도 생각은 드는데 사실 뭐 에너지 관련주를 저희가 뭐 매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맞습니다. 좋은데 네. 또 퓨런티어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지금 거래량이 네.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장 마감했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마감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서겠는데요 어제보다? 네, 맞습니다. 예. 어제 거를 또 넘어선다면 지금 거기다가 지금 양봉이잖아요. 예. 윗꼬리가 지금 있긴 하지만 양봉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될 때는 항상 거래량을 밑에 터뜨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저기 하나의 그 큰 양봉이 있을 때 거래량 터지는 저런 곳이 어떻게 보면 종가 매수의 그런 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엇갈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 박빙이었습니다. 그런데 SK가스가 승리를 했네요. 52% 득표로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네, 그러면 피런티어 가격만 간략하게 잡아주세요. 네, 프론티어는 목표가 3만 원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격 전략 3만 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퓨런티어의 가격 전략이었고요. 바로 결승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삼성전자 대 SK가스. 이것도 고민이 되는 대결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호 주무관님.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많이 바로, 없죠.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스입니다. 가스. 그렇습니까? 삼성전자 줄곧 가시다가 왜냐면 약간 미인주에서 약간 부족합니다. 일단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인주가 되게 완벽한 미인주인데 일단 키가 좀 작아요. 아이고. 그것처럼 약간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가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SK 깠습니다. 두 분이 너무 급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같이 모아졌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은 SK가스로 지금 오신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 종목이다.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연쇄 효과로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효과로 이제 LPG에 대한 그런 대체에 대한 그런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장고에 대한 그런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SK가스를 골랐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사실 오늘 계속 삼성전자의 소리를 들어주시다가 옮기신 이유는 역시나 주가. 아니 왜냐면 지수가 그렇죠. 너무- 삼성전자는 일단 미인이에요. 아름다워요. 네. 일단 늙어도 아름다울 거예요. 삼성전자. 예. 근데 SK가스는 아직까지 20대 네. 아직까지 청순함이 있고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배워야 되고 네. 대학생 같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가스가 우리가 지금 아직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새로 배운다는 네. 대체 에너지를 이거로 비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취득하자 그런 의미고 일단 네.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고점을 계속 앞으로 달릴 예정으로 지금 차트상도 보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52주 최고가는 분명히 넘을 거로 봐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이 SK가스로 겹쳤는데요. 시청자들의 의견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시청자들의 선택은 삼성전자로 기울었네요. 박빙의 승부였지만 삼성전자가 53% 시청자의 마음을 가져가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SK가스 두 분의 전문가들이 골라주셨기 때문에 SK가스가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미인주부터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SK가스입니다. 네, SK가스가 삼성전자를 누르고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승한 SK가스 관련해서 김명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삼성전자를 우승시켰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제 민심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SK가스가 좋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15만 원. 여기 네. 이제 매물대 시작 구간이 15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최인호 전문가님이 잡아주시죠. 역시 의견 똑같네요. 저도 네. 15만 원 잡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사실 죄송합니다. 보고 지금 7만 원이 좀 안 되면 6만 7천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시선을 떨구시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6만 7천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상황이 그다지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네. 국내 상황이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 삼성전자도 반영되기 때문에 좀 앞으로 후반기 하반기 가서 좀 화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인 SK가스 두 분이 모두 1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삼성전자는 6만 7천 원입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는 이렇게 SK가스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